네, 문풀반 OT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반기가 되면은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자주 받았던 요청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것 좀 찍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었었는데요. 선생님들 상반기에 이론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이 많잖아요. 우리 공부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 선생님들 잠깐 제가 선생님들 하반기에 그 하반기 학습법으로 하반기 공부 시에 주의할 사항을 조금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하던 얘기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상반기 때는 예를 들어서 식품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독을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그 책 순서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회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그죠? 상반기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반기 때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암기 시즌이 시작된 뒤에는 암기를 책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 우선순위대로 암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암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책을 펴셔가지고 1페이지 암기 끝내고 2페이지 암기하고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선순위대로 암기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정신이 없을 순 있겠죠. 자, 선생님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험 직전에 내가 암기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암기할 땐 그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암기 시즌의 초반 정도에는 아무리 우선순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정신 없을 수 있으니까 식품학을 암기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 사전에 상반기 때 그 이렇게 돌려보실 때 조금 어느 정도 여긴 중요하고 뭐 여긴 덜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구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로 하반기에 암기에 들어가셨을 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다가 좀 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과감히 뛰어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나오면 암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띄엄띄엄 이 정도의 어떤 우선순위는 적용해서 좀 덜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시간 여력이 되면 암기하고 암기하면 좋고 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만 암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그런 암기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인데요. 선생님들 책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가 많은 양을 암기하겠다고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이 많으면 내가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횟수가 줄죠. 그러면 암기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그 모든 이론들이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가리지 않고 다 어설프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익숙한 건데 라고 하면서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바에야 일단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것들 먼저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건 적어도 다 맞추겠어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되면 암기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암기의 순서를 짜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투자한 시간이 동일하다고 해도요.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그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암기하시는 전략을 쓰신 분들은요. 반드시 암기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투자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내 공부 방향이 그쪽으로 진행되지 않게 굉장히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상반기 때 공부했던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좀 찍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청으로는 이론 복습 강의가 필요해요 라는 그런 요청사항들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상반기 때 강의를 한번 들으셨지만 설명을 한번 들으셨지만 한 번 들었다고 다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혼자 회독을 돌리다 보면 교수님께서 이때 뭐 무슨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또 여기는 내가 봐도 여전히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쯤 됐을 때 상반기만큼 그렇게 자세한 정도 설명은 아니더라도 한번 교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복습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문풀반을 기획하면서는 저는 이 두 가지가 실현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문풀반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것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로 내놓은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내드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교수님은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해설을 할 때 정답만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필요한 선에서 뭐 우리가 시간이 뭐 상반기 6개월처럼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상반기 수준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느끼는 필요한 선에서 적당히 이제 이론 복습이 되는 기분이 느껴지실 정도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뭔가 내가 지금 같이 복습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실 정도의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두 가지 요청사항이 다 실현되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제 문풀반 강의를 들으실 때 적어도 이 문풀반에서 다뤘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건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강의에 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목표는 이것만 외워도 B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원래는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과감하게 제시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자체 삐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점수는 있어요. 이 정도만 하시면 그래도 이 점수 넘길 수 있다라는 그거를 제가 염두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특히나 상반기 때요, 좀 본인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양을 상반기 때 내가 공부를 해와서 나는 도대체 이걸 다 외울 자신도 없고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암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이제 이런 갈증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시면 저의 문풀반 강의가 그런 분들께 특히나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 의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킬러 문제라는 것은 뭐 요새 수능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점수 차이를 벌이는, 특히나 이제 그 상위권 계층에서 점수 차이를 벌이는 변별력이 있는 그런 문제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문풀반 하면서 그런 킬러 문제들도 좀 수록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탁과 문제라고 해서 선생님들 우리랑 되게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과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정과도 있고 뭐 그런 탁과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연차로 올해 한 4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영양기출만 전문적으로 분석을 했었고 뭐 시간 여력이 안 돼서 탁과 기출은 그렇게 크게 분석을 못했고 문풀이나 이럴 때서 탁과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따라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도 이제 이런 탁과를 분석할 정도의 여유가 되는 것 같아서 탁과 문제들도 분석해서 제 문풀반에서 좀 되도록 많이 좀 다뤄드리려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랑 작년에 문풀반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올해 또 제 문풀 강의를 듣고 싶으셔서 작년이랑 어느 정도의 문제가 교체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저는 무엇보다 올해에도 제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일단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교체되면 강의를 한번 또 들을 생각이 있지만 많이 교체되지 않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이실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사실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좀 새로운 문제를 많이 넣으려고 여러 가지로 상반기 내내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예를 들어 뭐 전면 교체한다거나 상당량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선생님들이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한 그런 바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자꾸 넣으려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지엽정의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문제를 어떤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다 보니까 안 나올 것 뻔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자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들 귀한 시간에 이런 그 출제 가능성이 낮은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문제라는 이름으로 넣게 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또 많은 비율 들어오다 보면 어차피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풀반에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수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다 보면은 이 좋은 문제들이 자꾸 좀 이렇게 밀려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저랑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인데 좀 아까운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밀려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전면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큰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문풀반은 14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작년보다 좀 길다는 점,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좀 더 충실해지는 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거의 수록하지 못했던 탁과 분석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올해는 좀 제가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아마 원하시는 부분은 작년이랑 비교해서 비율상 어느 정도나 교체가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약간 좀 확답드리기가 아직은 좀 잘 모르겠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비율 교체된다 이런 말을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문풀 끝나고 났을 때 거기에 충족되지가 않으면 또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요, 제가 이렇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선언을 하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좀 이제 궁여지책입니다. 제가 워낙에 어떤 그 몇 프로 교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 게, 선생님들 이제 같은 수강생들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일단 뭐 나는 올해도 심재범이지 하면서 이렇게 네, 들어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면서 같은 수강생들 입장에서 작년 듣고 올해 들으셨는데 뭐 만족스러우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동료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적극 권유드립니다 했는데 이게 또 약간 그런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어서요, 아마 그런 어떤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니까 네, 그렇게 한번 네,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출제시라고 하는 2번 내용, OT 내용 보러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오전에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문풀 때는요, 실전 형식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실전 형식은 적어도 한 번호에 4점 만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려다 보면은 제가 충분히 질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데 4점에서 끊으면 누락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한 번호에 4점 이런 거 안 지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우리 문제를 만들다 보면 불필요하게 제가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 시험의 형식을 갖추려다 보면은 뭔가 영양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이 이렇게 한 10줄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거기서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줄은 한 두세 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냥 읽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형식을 지키려다 보면은 문제 푸는데 필요하지 않은 7줄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전 모고 때는 한 10월 11월 가서 실전 모고 때는 실전과 똑같은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다 지킬 건데, 뭐 4점, 대화문, 뭐 긴 본문 다 지켜드릴 건데, 적어도 문 풀 때는 그런 실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하반기 때 하는 공부가 기출,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문풀, 그 다음에 거의 막바지에 하는 최종 모고,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공부들이 있어요. 이게 하반기 공부가 그런 것들인데요. 선생님들께서
바라시는, 요청하시는 바에 의하면 서로 간에 좀 중복이 안 됐으면 하고 바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때 했던 것들을 너무 비슷하게 문풀 때 또 해버리거나 그러면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기출, 문풀, 최종 모호가 가능하면 상호 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물론 조금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중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슈 있는 이론들은 제가 문제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인지론 같은 경우 선생님들 뭐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두 출판사에서 내용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나름 양쪽 이론 다 설명드렸고 뭐 나름 뭐 대처 방안들도 말씀드렸고 했지만은 제가 그거를 문제로 만드는 자체가 이게 이슈가 있는 이론인데 어느 출판사를 답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지가 저도 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뭐 혹시 영양교육 이런 과목 들어갔을 때 근데 그럴 수 있죠. 사회인지론 중에서 출판사마다 차이가 없는 부분들은 제가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쟁점이 있는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는 저도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로 안 만들려고 하니까 네, 교수님 사회인지론 문제 왜 없나요? 네,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도록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네 번째 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우리가 문풀반이 겨우 14주, 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14주라서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론반에서 다뤘던 모든 이론들을 다 문제화 시킬 수는 없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우선순위로 뭐부터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만들 거라서 제가 다루는 문풀반에서의 이론들, 문제들은 주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핵심 이론들 위주로 전개를 할 것인데요. 개 중에 약간 정도는 조금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제가 그냥 갑자기 드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조금 문제화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는 혹시나 문제라고 꼬박꼬박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워낙 부족하셔가지고 그럼 혹시나는 무조건 제외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는 제가 문풀반에서 만들었던 문제라도 그런 혹시나성 문제는 일단 제끼고 나머지 중요 문제들을 먼저 암기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미리 풀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문제학습은요. 이게 기출이 되었건 문풀이 되었건 최종 모호가 되었건 가능한 문제지를 프린트를 먼저 하셔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 7월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선생님들께서 아직 이론을 갓 끝내신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완벽하게 암기가 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모고쯤 갔을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최종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전과 똑같은 시간을 재고 가능한 똑같은 분위기, 뭐 어떤 분들은 시간대까지 똑같이 그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대에 똑같이 시험을 보시기도 하고 뭐 식사 연습도 해보시고 이제 막판에는 그 정도지만 우리가 7월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직 암기가 되었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책을 덮고 그냥 기억으로만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은 익숙한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문풀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을 좀 허용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한 50분씩 두 번을 잡고 문제를 푸신다고 그럴 때 이번 주 프린트를 하셔가지고요. 첫 50분에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된 게 있을 거니까 막 문제를 뛰어넘어가면서 내 기억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50분 동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시고요. 그 다음 50분 동안에는 우리 교재도 괜찮고 뭐 빨강책도 괜찮고 뭐 인터넷 검색도 괜찮고 원하시는 대로 어쨌거나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해본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본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픈북을 하더라도 전혀 무의미하지 않거든요. 오픈북을 하더라도 이 출제자의 어떤 문제를 해석해보고 의도를 파악해보고 답안을 작성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내가 책을 폈더라도 그런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북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50분은 오픈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분씩 두 번 정도밖에 못 드리겠지만은 그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제 제가 굳이 뭐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께서 나는 끝까지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좀 더 천천히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강의를 들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꼭 50분씩 두 번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시는 선생님, 대신에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당성 잘라서 효율성을 생각해서 완급을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일병행이나 육아병행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시간 부족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내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을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럴 때는 시간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혼자 문제를 푸시려면 적어도 50분씩 두 번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안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바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순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그 환경과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선생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자, 선생님들 최근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려놓은 바가 있는데요. 요새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질문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이론 공부를 마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7월 돼서 하반기 되면서 온갖 뭐 기출, 문풀 이런 게 막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생각에 이론 강의는 끝났지만 내가 아직 이론을 내 마음에 들 정도로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지 못해서 회독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 뭐 예를 들어 7, 8월 정도, 7월 내지 아니면 7, 8월 정도 나 개인적으로 회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뭐 기출이나 문풀을 시작하는 공부 방법은 어떨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방법 자체가 나름의 장점은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장점은 있을 거는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방법도 단점 또한 보이는 방법들이어가지고요. 제가 소상하게 글을 써서 선생님들 제 카페에 가시면 여러 게시판들 중에 from JB라는 게시판에서 84번 글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방법도 좋지만 단점도 보이니 장단점을 고루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더 큰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글을 써 놓은 게 있으니 궁금하시는 분들은 그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앱에서는 글 번호가 안 보인다는 것 같은데, 아마 글 번호 찾으시려면은 PC를 켜시거나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글 제목 보면, 제목에 From JB 게시판 가면 제목만 보면 이거구나라고 알아보실 수 있는 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되게 약간 귀여운 질문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교수님 문풀만 외우고 시험 봐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주세요. 근데 저도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선생님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출, 문풀, 최종 모의고가 가능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도 제가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거거나 뭐 최종 모의고를 위해서 조금 빼놓은 부분들은 문풀에서 안 다뤄지는 부분들도 일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공부라는 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이론 때 다뤘던 이론들 중에서 제가 문제화시키지 않았지만 거기도 찾아보면 또 나올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너무 문풀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요런 현실이라는 거, 약간 적어도 뭐 문제라고 하면 기출, 문풀, 모고가 다 갖춰져야 어떤 문제 풀 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걸로도 좀 뭐 완전히 안심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 여력이 되면 또 이런 것도 뭐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뭐 이론에 있던 것도 좀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지사항 들어가면은요. 네.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 요거는 지금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일단 오늘 하신 것처럼 10시에 시작을 해서요. 직강 기준으로 50분씩 두 번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2시에서 1시 정도 식사하시고 1시에 해설 강의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강고 선생님들의 경우는 제가 금요일날 촬영한 게 토요일날 한 저녁 6시 전 기준으로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문제랑 강의랑 다 같이 올라가게 될 건데요. 제가 그냥 가끔 지켜보면 우리 인강 담당자분들이 일을 조금 빨리빨리 처리하시다 보면은 꼭 6시가 아니라 그 전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과목 순서는 강의 계획서 참고하시면 어떤 순서로 과목이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강의 계획서가 올라가 있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그 14주 강의인데요. 실제 개강 종강을 보면 16주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14주가 되는 거냐면 중간에 추석 때 한 주가 비는 주가 있고요. 8월 4일이 들어가는 그 주는 제가 이제 강의를 없는 주로 만들어 놓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제가 가능한 8월 4일 날 강의를 안 할 건데,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날짜가 조금 바뀔, 그 한 주 앞이나 뒤로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제가 사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올해는 좀 특별하게 제가 기출 강의를 안 합니다. 기출을 작년 그 인강을 한 번 더 사용하려고 해서 기출을 따로 찍지 않고 거기서 확보된 시간을 조금 더 문풀을 충실하게 만드는 데 써보려고 제가 올해는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전반 한 7, 8주 동안은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기출과 문풀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전반에 한 7, 8주 정도 같은 경우는 문제를 선생님들 막 이렇게 학습 부담이 큰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뒤로, 그 뒤로 7, 8주 후로 조금 밀어두고요. 이 전반 한 7, 8주 정도는 아주 부담은 크지는 않은 그런 문제로 좀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문풀이나 또는 최종 모의고까지 교재 없습니다.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문제의 빈칸은 없었는데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지나 정답지에 빈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의 때 필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반기를 감안한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제가 상반기 때는 예를 들어 산화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산화가 뭔지에 대해서 한 10분, 20분, 30분 투자해갖고 그것부터 다져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산화라는 말을 쓴다던가 그런 식의 강의를 해드렸었죠. 근데 그거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우리가 14주 동안 제가 아까 뭔가 이론을 복습하는 기분이 드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14주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아마 지금 많이 무르익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설명을 바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아닌가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 하반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감안한 어떤 적당 수준을 제가 조절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렇지만 선생님들 혹시 저한테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카페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선생님들 의견에 귀는 기울이고 들어는 보고 반영 가능하다 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의견들이 있으면 제가 반영하면서 강의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강의를 하고 나서요, 우리 임용시험이라는 게 특징이 어떤 출판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을 비교하다 보면 책들이 막 이 책 저 책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책을 참고하고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 문제를 푸시고 나서 교수님 제가 가진 책이랑은 내용이 다른데요,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정해드릴 사항, 보충해드릴 사항, 저도 이제 팩트체크를 더 비교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계속 나와서요, 선생님들 제가 강의는 했지만 이번 주 강의에 대해서 그런 팩트체크 같은 요청이 들어와서 비교해 본 거는 그 다음 주에 보통 이 내용은 이렇게 보충드립니다 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종강을 한 뒤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강 후에 발견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정리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꾸려가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점수가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지금 몇 점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채점에 막 이렇게 너무 혈안이 되시거나 내가 이게 몇 점이지? 교수님 이건 몇 점짜리 문제예요? 이런 것도 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좋은 답을 외운다, 이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이제 조금만 더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OT는 끝낼 수 있는데, 네,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도 선생님들이 카페에 질문이 많았지만 하반기에 들어가면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막 질문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또
점점 이제 시험 가까워지면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자, 선생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죠. 근데 제가 어차피 일주일이라는 강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달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 앞에서 댓글 달아드리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더 개발하고 강의 설명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약간 그거를 협조해 주시는 의미로 질문을 요 정도 선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을 바람을 갖고 있냐면 선생님 제가 권장드리는 질문은 가장 멋진 질문은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강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그게 가장 멋진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환영하는 질문, 그게 제일 좋은 질문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그 어떤 팩트 체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나머지 왜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반론을 제기하실 때 조금 그러신가?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교수님 이거랑 조금 내용이 다른데 하면서 되게 약간 수줍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고 다 환영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다른 책과 다르거나 또는 타 학원 강의 내용과 다른 게 발견되었다.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질문해. 저는 그건 무조건 환영입니다. 그런 거 주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당연히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지양 부탁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나는 답을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인 단순 호기심성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꼭 답을 얻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올려볼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꼭 답이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떤 공공의 이익, 그렇죠? 제가 이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다 보면 그만큼 모든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차원으로 굳이 답이 필요 없는 그냥 호기심성 질문 같은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입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 되게 궁금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복습이라고는 하지만 문제 형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쓰신 답과 제가 알려드리는 답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내 답은 어떻게 채점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맞는 건가라는 게 궁금함이 생기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선생님들 그런데 그 게시판에 질문 올리실 때 본인 답을 적으신 다음에 교수님 제 것도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그것도 제가 지양을 부탁드리는 질문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제 답도 봐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첨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인데 그 첨삭을 제가 한 분 한 분을 해드리기가 현실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OT 시간도 줄이려고 가급적 카페에 올려드린 건 똑같은 내용을 또 설명드리지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가서 그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카페에 From JB 게시판에 82번 글을 참고하시면 제가 그 제 답은 어떤가요? 라는 그 질문에 첨삭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를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들 그래서요. 자, 본인 답이 있고 제 답이 있는데 보통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은 그겁니다. 완전 틀리셨으면 물어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제 답으로 암기를 하시겠죠. 근데 보통 제 건 어떤가요? 라고 하는 답이 보통 보면 어떤 거냐면 애매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뭔가 조금 틀렸거나 조금 뭐가 더 붙었거나 뭐가 더 조금 빠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선생님들 그런 경우에는요. 굳이 내 답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보단 그냥 제 걸로 외우세요. 그게 더 훨씬 좋은 겁니다.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 답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겨우겨우 판단을 해서 말씀드려도 선생님께 제가 이걸 질문하고 싶죠.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 외우실 건가요? 아니잖아. 더 좋은 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더 좋은 걸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답이 어차피 안 외울 거라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그렇게 실익이 없다 우리한테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소상히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선생님들 그런데요. 요건 가능합니다. 제가 낸 문제나 제가 작성해드린 답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신중하게 문제를 내고 답을 마련해 드리지만 선생님들 보시기에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문제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답이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은 반론을 펴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이건 어때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반론. 교수님은 이것만 답이 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얘도 답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미처 제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 거 그런 건 괜찮죠. 그런 거는 그런 정도라면 그거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직 우리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생화학 지강 선생님들 문제를 푸셨는데요. 혹시 인강 선생님들 중에 OT를 먼저 들으시고 아직 문제를 안 풀으셨거나 하신 분 계시면 또는 이제 아직 OT 먼저 듣고 계시는 분 계신다 하시면은요. 1주차 생화학 때 제가 어디까지 문제를 만들어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14주 동안 1에서 7주까지 전과목을 한번 1차 시를 하고 사실 2차 시라는 거는 또 전과목을 한 번 더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주차 때 생화학이 있고 8주차에 생화학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1주차 생화학 때 제가 좀 전범위를 고르게 문제를 내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오늘 문제를 만들어서 드린 부분은 전범위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까지만 문제를 내서 그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참고해서 예습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7주 후에 우리 그 강의 계획서상 8주 차에는 생화학이 또 나타나는데 그때는 뭐 준비해 오시면 되실까요? 뭐 그렇죠. 뭐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이런 것들 오늘 안 다뤘던 것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탄수화물 대사 문제를 냈지만 한 7주가 흐르는 동안 이것도 내볼 걸 하는 게 늦게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게 그 생화학 2차 시 때 그때 뭐 탄수화물이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매주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과목인데 요 정도 범위를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한번 매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고급 영양이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탄단지는 확실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제가 문제 수를 조금 봐서 지용성 비타민은 하거나 조금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D까지만 하거나 아니면 탄단지만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좀 지용성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해서 지용성은 조금 변수가 있고 탄단지는 무조건 한다. 그렇게 준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이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뭐 교수님 조리 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학원마다 또는 뭐 출판사 책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류니 뭐 두류니 뭐 해조류니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막 서로 다른데 어떻게 범위를 제시해 주실 건가요? 이제 그거는 제가 그런 그 단원명을 꼭꼭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뭐 무슨 류 이렇게 요것만 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조금 요거 하나 제가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아까 제 문제와 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차이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때도 또 하나 주의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 전공서 어딘가에는 주장을 할 만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주의해 주셔야 되는 점이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의 제기를 하실 때 본인의 추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패턴들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추리를 하신 다음에 이러할 테니 그러니까 추론인 거죠. 그렇죠? 이러할 테니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제가 지양을 부탁드리냐면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추론이시기 때문에 그 추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전공서에 기반해서 그게 전공서에 명시적으로 맞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선생님의 추론만 듣고 제가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걸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맞다라고 해버리면 선생님은 그건 시험 때 쓰실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제가 그래서 함부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추론에 기반을 둔 거는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에 만나서 서로 연구하는 관계로
그런 관계라고 하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 제 추론에 의하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런 추론이 굉장히 멋지죠. 근데 선생님도 우리는 연구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단기 합격을 해서 이 지긋지긋한 수험생활을 빨리 끝내려고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험생들에게는요. 그렇게 추론에 근거해서 이것도 맞지 않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해야 될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가 빠른 합격을 하려면요. 철저하게 전공서에 명시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것들을 외워가셔야지 이것도 맞지 않나? 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에는요. 솔직히 보면 일정 부분 시간 낭비의 측면이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연구자면 필요한 사고방식이지만 수험생들은 절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들은 선생님들 그런 질문 올리셔도 저 철저하게 저도 모릅니다라고 그냥 답변하고 말 거예요.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냥 짧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밑에 있는 뭐 상자 아래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 뭐 추천 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 그 방문각 인강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제 강의 목록 중에서 2024 대비 영양교사 합격 설명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타이틀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 3개의 강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1, 2, 3, 4강. 자, 선생님들 그 제가 음영 처리해 놓은 거 2개 보이시죠? 공통 OT랑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 원래는 제가 상반기 때는 여기 있는 4개를 한번 시간 되시면 다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들 자, 일단 이 공통 OT라는 영상은 뭐냐면 선생님들 제가 몇 년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문풀이면 문풀에 맞는 특화된 OT면 문풀 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 성격의 OT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론반 1에서 말씀드려야 되고 이론반 2 때 또 말씀드려야 되고 기출반 때 또 말씀드려야 되고 문풀반 때 또 말씀드려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발견이 되어서 저는 그 이후로는 공통 OT라고 하는 거는 연초에 한번 찍어 놓고 그 나머지 단과반에서는 그냥 그걸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갔거든요. 이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지금 이 공통 OT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심재범이라는 사람이 아직 낯설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는 뭐 어떤 스타일로 강의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궁금하신 점들은 카페에다가 어떻게 질문하시면 되고 뭐 등업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저는 뭐 어떤 강의 철학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 공통 OT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거 열리면 이 중에 최소한 요거 하나라도 이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정 시간이 없다. 특히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편 시간이 지금은 7월이지만 좀 늦게 막 9월, 10월에 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마저 아깝다라고 생각 드시면 제가 공통 OT라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니까 그거라도 한번 최소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저는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뭐 그 선택과 집중 학습 내지는 우선순위 학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물론 하나도 우리가 뭔가 빠질까봐 하는 수험생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불안함 때문에 모두 다 잡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 모두 다 잡는 게 안 잡힙니다. 내 머리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다 못 외워요 절대.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반복 숫자가 줄어서 뭐 암기 완성도가 떨어진 어쩌고저쩌고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는 우선순위 학습을 해서 무언가를 먼저 할 걸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인데 저의 어떤 그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강의법이 무엇인지 소개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아직 혹시 이 영상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관심 가시는 분들만 나는 저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늘 다 해왔는데 나처럼 하면 시험 보러 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아 진짜? 그게 뭐지? 이런 게 궁금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 상자로 넘어가십니다. 자 선생님들 그 이번에 제목에 수강생 혜택 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들으시는 법은 그 방법학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일단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게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로그인 전에는 없다가 로그인 하시면 나타나는데 얘를 먼저 누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없다가
얘를 누르면 이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저는 이게 이제 받은 게 없어서 0인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0에 무료 연계 강의라는 게 뜰 거예요. 탭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영상이 저도 몇 개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 7개 정도 보이실 아닌가 10개인가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그 초반에 6개는 뭐냐면 그 예비 영양교사를 위한 화학교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 이온결합이 뭔지, 산염기가 뭔지, 그 또 뭐 염이 뭔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화학 기반의 과목이다 보니까 기초화학이 부족하면 이론 공부에 되게 어떤 지장이 큰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전공이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기초화학에 공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우리 수강생 분들을 위한 혜택 강의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이것도 상반기 때는 적극 권장해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지금이 이거 공부할 땐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나는 이게 너무 필요했어. 난 너무 필요했어. 내가 절대 원했던 강의야. 그러면 들어보셔도 좋지만 딱히 상반기 때는 권장했지만 하반기에는 권장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나는 뭐 산염기 이런 용어를 모르는 게 내 공부에 심각히 지장이 있었다. 그러시면 들어보시고 그렇지는 않다. 그러시면은 굳이 그 다음에요. 선생님들 2023년 거 기출해설 못 들어본 분 계시면 그 밑에 그 화학교실 밑에 한 4강인가 정도 해가지고 23년도 기출해설 들어있으니까요. 기출해설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건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인강쌤들은 아마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받아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직강쌤들의 경우는 제가 학원 담당자분한테 요청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강쌤들 중에서 혜택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이미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실 필요 없으니까 그 혜택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저한테 이름하고 이메일만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 학원 관계자분에게 전달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뭐 이러한 자료랑 글이 있으니 제 카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 OT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조금만 쉬시고 2시에 시작 가능하겠죠? 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